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오늘은 기본 수학 과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스토크스 정리와 발산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정리는 이공계 대학생들이 꼭 배워야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리학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우리가 중력장 방정식으로 중력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근데 중력을 이해할 때도 이 발산 정리 같은 건 특히 매우 중요하고 또 편리하게 쓰이니까 오늘 수업 내용을 꼭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알아봐야 될 게 첫 번째로 좌표의 변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좌표의 변환. 자, 좌표를 바꾼다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2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2차원은 XY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썼다는 거는 그거는 이 점에서 X축에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이 원점에서의 거리, 그게 이제 X죠. 그 다음에 Y축에 수선을 내려서 이 원점에서 Y축과의 거리, 그게 Y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서로 직교하는 어떤 그 선을 내려서 그 거리가 얼마냐, 이거를 재는 게 그 값을 이렇게 적은 것이 직교 좌표계에서 우리가 위치를 정하는 방법이죠. 그죠? 이거를 이제 그 카테시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죠? 직교 좌표계를. 그런데 우리가 2차원에서 어떤 점의 위치를 정할 때 꼭 이렇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만 할 필요가 없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똑같이 점 P가 있는데 X, Y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그 거리를 먼저 재고 거리를 R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X축에서 이렇게 그 올라간 각도, 점 P를 바라보는 각도, 그거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두 값, 거리와 각도를 정해주면은 그러면은 이 점 P가 유일하게 또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X축에서 각축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재도 되지만은 그렇게 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점까지 거리를 재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선에서 바라보는 각도를 재도 그래도 점 P가 2차원 평면에서 하나 정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 정한 그 R과 세타가 그냥 직교 좌표계에서 XY하고 특정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게 X고 이게 Y니까 우리가 그 삼각함수 일반각 정의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서 그 X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제 R이니까 R분의 X가 우리 일반각 할 때 R분의 X가 코사인 세타였죠. 그죠? 그 다음에 R분의 Y가 이거는 사인 세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X는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세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 Y로 적었던 것을 R하고 세타라는 변수를 도입해서 우리가 2차원에서 점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R하고 세타로 정의하는 게 편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원주상에서 뭔가 일을 한다. 그죠? 원주상에서 뭔가 일을 할 때는 XY로 하는 것보다는 R 세타라는 게 편리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 편의에 따라서 변수를 바꿔가지고 좌표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좌표 변환이라고 하죠. XY에서 R 세타로 바꾸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XY 평면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중적분을 배웠는데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자, 이것을 XY에 대해서 이렇게
면적분을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어떤 적분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이 dx dy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여기 카테시안에서 이제 뭐 이 양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dx고 그다음에 뭐 이 양이 이제 dy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좁은 빗금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어떤 함수를 이제 쭉 더해 나가는 게 다중적분인데,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직교 좌표계가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r하고 세타로 그 표현한 좌표계를 보통 극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극좌표계. 그러면 r하고 세타로 표현된 좌표계에서 우리가 어떤 면적분을 할 때 그러면은 이 dx dy라고 하는 넓이 요소가 이게 dr d 세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바꿔놓고 잘 보면은 지금 dx dy는 둘 다 길이 단위잖아요. 길이. dx도 길이 단위, dy도 길이 단위니까 dx dy 이거는 길이의 제곱에 해당합니다. 이 단위 자체가. 그래서 dx dy 이렇게 쓴 건 이거는 넓이의 단위가 돼요. 그런데 dr d세타로 써놓고 보면 이 dr은 길이의 단위가 맞는데 d세타는 각도의 단위잖아요. 각도는 우리가 라디안을 할 때 단위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죠? 길이를 길이로 나눈 거니까 세타가 길이를 길이로 나눈 양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dr d세타는 이거는 지금 그냥 길이의 1승입니다. 길이의 1승.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죠. 그죠? dx dy를 변수를 바꿨을 때 우리가 좌표를 이렇게 바꿨을 때 넓이 요소가 이렇게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정확한 값은 뭐 좀 이따 보겠지만은 우선 이게 단위가 안 맞는 거죠. 이거는 길이 두 개 곱해진 단위가 맞는데 이건 길이가 한 번만 곱해졌으니까 우리가 적분을 할 때 변수를 이런 식으로 적분 변수를 바꿔치기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뭔가 어떤 적절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변환에 필요한 걸 이제 자코비언이라고 부릅니다. 자코비언.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xy 좌표를 r 세타 좌표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이 둘 관계식이 있었죠.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였을 때 이때 자코비언은 어떻게 정의되는 양이냐면은 자 x를 r로 미분하고 x를 세타로 미분해. 지금 편미분이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x가 r하고 세타의 이변수 함수니까. 그 다음에 y를 r로 미분하고 y를 세타로 미분한 요 행렬을 만들어서 이 행렬의 행렬식을 구합니다. 행렬식. 행렬식의 절대값을 구한 거를 이제 자코비언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거를 구해 보면은 자 x를 r로 미분하면 이거는 계산은 되게 쉬운데 x를 r로 미분하면은 그러니까 세타는 이렇게 쓰면 dx dr이라고 하면은 이게 편미분 기호니까 r에 대해서만 r을 변수로 보고 세타는 상수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r로 미분하면 이게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x를 세타로 미분하면 이때는 이제 r을 상수로 보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코사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하죠. 그러면 이게 r은 그대로 있고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이죠. 이렇게 됩니다. y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y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의 행렬식을 구해보면은 자 이것의 행렬식은 뭐냐면은 그냥 2x2니까 이렇게 곱해서 빼게 하면 되죠. 그래서 r 마이너스 r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값이죠. 자 y를 세타로 미분하니까 사인을 미분하면 플러스 코사인이죠. 그래서 여기가 r 코사인이고 이렇게 곱하면은 r 코사인 제곱 세타고 그 다음 빼기에 마이너스 r 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게 결국은 r의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입니다. 이건 1이니까 그 결과가 r이죠. 그래서 요만큼 이 r이라는 팩터만큼 곱해줘야 돼요.
요렇게 좌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적분 변수를.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이게 말하자면은 넓이가 dx, dy라고 하는 요소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새로운 그 넓이 변수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넓이 단위로. 그래서 이 J 값이 뭐냐면 이 경우에는 R이기 때문에 R, dr, d세타가 됩니다. 이제는 이게 길이가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게 넓이 단위가 맞죠, 그죠? 자, 이거 왜 자코비안 이런 게 R이 들어가느냐. 이게 물론 이제 변수를 바꿨기 때문에, 적분 변수를 바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직교 좌표계에서는 아까도 봤지만은 이게 점 P, X, Y가 있을 때 이것에 자, 점 P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게 X고 이게 Y면은 X에서 DX만큼 변하고 그 다음에 Y에서 DY만큼 변했을 때 Y 플러스 DY 그랬을 때 이 길이가 DX고 자, 이 길이가 DY입니다. 그래서 지금 빗금친 넓이가 DX 이거를 뭐 DS라고 부르면 이게 이제 DX DY가 되고 이게 그 적분하는 넓이 요소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급좌표계에서 보면은 급좌표계에서는 이게 지금 R을 구했잖아요. R. 그리고 여기 세타를 구했습니다. 축에서 올라간 각도를 봤어요. 그럼 이 점에서 R이 조금 더 변했을 때 R이 조금 더 변해 이 방향으로 R 방향으로 이만큼 더 나간 거죠. 그러니까 DR만큼 더 갔습니다. 지금 여기. 그리고 세타가 지금 세타가 조금 더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돌아간 각도, 조금 더 돌아간 각도를 D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빗금친 이 영역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R이 R 플러스 DR이 되고 세타 플러스 D세타가 됐을 때 세타가 조금 더 돌아가고 R이 조금 더 늘어났을 때 그때 새로 생기는 적분 영역이 이 지금 빗금친 영역이에요. 그럼 이 빗금친 영역을 잘 보면 지금 이 길이는 DR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 호의 길이는 지금 요 사이각이 D세타니까 이게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D세타가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였죠. 그래서 호의 길이는 R D세타가 됩니다. 이 길이가 R D세타. 우리가 라디안 할 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각도예요. 반지름 곱하기 각도. 그래서 지금 빗금침 영역을 이거를 다시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생겼는데 자, 이 길이가 DR이고 지금 이 길이가 R D세타인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이게 지금 DS인 거예요. 넓이 요소. 따라서 이 넓이 요소가 어떻게 되냐면은 DR 곱하기 R D세타죠. 이게 지금 거의 이게 이제 그 직사각형이라고 봤을 때 DR하고 D세타는 굉장히 작은 양이니까 이게 직사각형이라고 근사할 수 있고 그 넓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R, DR, D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R이 들어가는 것이 정확한 적분 요소로서 들어가게 되고 이게 자코비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것이 이런 그 넓이 요소를 변화를 할 때 그때 정확한 넓이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게 꼭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2차원에서 좌표 변환을 할 때 지금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3차원으로 확장을 해도 뭐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때는 자코비안이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때는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게 되니까 2x2가 아니라 3x3 행렬에 대해서
뭐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자연스럽게 확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자 3차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3차원에서 그 3차원 직교 좌표계는 x, y, z 뭐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3차원에서 우리가 그 여기서도 점을 정하는 방법이 직교 좌표계에서는 뭐 이제 x, y, z 이렇게 정할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각도를 도입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보기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좌표를 이렇게 직교 좌표계 x, y, z로 잡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서로 직교하는 x, y, z 이렇게 안 잡을 필요도 있어요. 안 잡고 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Q1이라는 좌표, 그 다음에 Q2라는 좌표, 그 다음에 뭐 Q3라는 좌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편의에 따라서. 그럼 이 좌표에서 이렇게 바꿨을 때 그러니까 X, Y, Z로 표기한 좌표계를 이거를 Q1, Q2, Q3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기술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둘 사이에 뭔가 이제 그 어떤 관계를 서로 맺어줄 수 있느냐 이게 그 좀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우리가 그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한번 재보는 거예요. PQ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점 P에서 X가 dx만큼 증가하고 y가 dy만큼 증가하고 z가 dz만큼 증가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점 P가 여기 있고 점 Q가 여기 있으면은 이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직교 좌표계에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s 제곱이라 그러면은 그러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x, y, z가 서로 직교 좌표계니까 그냥 이렇게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z의 증가량을 제곱해서 더하면 그게 이제 거리가 되겠죠. 이게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죠? px, y, z에서 x 플러스 dx, y 플러스 dy, z 플러스 dz 이 두 점 사이 거리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z의 증가량을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은 그게 보통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되는 거예요. x, y, z 좌표계에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똑같은 게 이제 Q1, Q2, Q3로 되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어떤 뭐 다른 이점까지 P에서 Q까지 이거를 지금 Q1, Q2, Q3를 따라서 그렇게 지금 이 거리를 재려고 한다. 그때는 일반적으로 아까 보셨듯이 이게 이 거리가 그냥 Q1 제곱, Q2 제곱, DQ3 제곱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이게 그 2차원에서 이게 R 세타로 바뀌었을 때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세타 같은 건 각도도 아니니까 이게 지금 길이 요소가 아니죠. 길이 요소가 아니라서 아까처럼 dx, dy를 바로 dr, d세타로 쓸 수 없듯이 그냥 이렇게 dq1 뭐 dx 제곱 플러스 dy 제곱 dz 제곱 거리의 제곱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리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때는 이 예를 들면 이제 정확한 값은 s 방향으로 그러니까 q1 방향의 길이 요소를 ds1이라 그러고 q2 방향으로 거리 요소를 ds2라 그러고 q3 방향의 거리 요소를 ds3라고 했을 때 그때 이 거리의 제곱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ds2, ds3의 제곱. 그러니까 축에 따른 어떤 그 거리 요소를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dsI, ds1, ds2, ds3라고 하는 양을 사실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아까 그 극좌표계에서는 이게 보셨다시피 지금 이게 그
이 길이가 r d세타였죠, 그죠? 그냥 d세타가 아니라 이 세타 방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요서는 r d세타가 돼야 정확한 거리 호수를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좌표를 바꿨을 때 그때 일반 좌표계 Q1, Q2, Q3에 대한 어떤 그 축을 따른 길이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사실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ds 제곱이 dx 제곱 dy 제곱 dz 제곱 이게 그 직교 좌표계에서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x가 이게 q1, q2, q3의 함수고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죠. q1, q2, q3 함수고 z도 z, q1, q2, q3 함수니까 여기서 우리가 dx는 어떻게 되면 dx가 사실은 x에 대한 그 토탈 데리버티브죠. 그래서 x를 q1, q2, q3에 함수로 봤을 때 이게 dx 토탈 데리버티브는 라운드 x dq1의 dq1 플러스 dx dq2 dq2 플러스 dx dq3의 dq3 이렇게 됩니다. 자, dy도 마찬가지죠. d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dz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요. 그럼 좀 계산이 복잡해지겠죠. 제곱을 해야 되니까. 제곱을 하니까 복잡한데 결과만 제가 써보면 여러분 연습삼아 한번 해보시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자 ij에 대해서 어떤 gij라는 걸 도입해서 dqi, dqj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때 이 gij는 어떻게 정의되는 양이냐면은 이게 dx dqi dx dqj 플러스 dy dqi dy dqj 플러스 dz dqi dz dqj 이렇게 정의된 양입니다. 이렇게 정의된 양을 매트릭이라고 불러요. 매트릭. 좌표를 바꿨을 때 두 좌표계 사이 관계를 나타내는 양인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잘 보시면 이게 지금 그 바뀐 좌표계에서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 뭔가 측정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결국 나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가면은 이게 매트릭 텐서로 연결이 되는 뭐 이제 그런 양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특별히 보통 우리가 새로 좌표계를 Q1, Q2, Q3를 바꾸더라도 대개 이제 직교 좌표계를 또 이제 많이 서로 그 수직인 좌표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i하고 j가 다를 때 i가 j하고 다를 때 이제 이 개수가 다 0이 되는 걸로 이렇게 만약에 잡았다고 치면 그러면은 이때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굉장히 간단해지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ij가 서로 다른 거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뭐 1, 2 뭐 그러니까 x, y, yg, zx 이런 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1, 2번, 2, 3번, 3, 4번 이런 그러니까 1, 3번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남는 게 1, 1번이 남고 dq1의 제곱 그다음에 g2, 2 dq2의 제곱 g3, 3 dq3의 제곱 이제 이것만 남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h1의 dq1의 제곱 플러스 h2의 dq2의 전체 제곱 그다음에 h3의 dq3 전체 제곱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hi는 어떻게 정의한 양이냐면은 이게 이걸 제곱한 양이 이제 gii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보면 이걸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런 모양이죠. ds1 제곱, ds2의 제곱, ds3의 제곱. 그러니까
Q1 방향으로 올바른 어떤 거리 요소, 이건 Q2 방향이 올바른 거리 요소, 이거는 Q3 방향이 올바른 거리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면 H1 DQ1, HQ DQ2, H3 DQ3 요것이 그러면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R 방향의 벡터를 지금 우리가 H1 DQ1, H2 DQ2, H3 DQ3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R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Q1 방향이고 이게 Q2 방향이고 바뀐 좌표계에서 이게 Q3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방향의 길이 요소 DS1은 H1의 DQ1이 되는 거고 이 방향의 올바른 거리 요소 DS2는 H2의 DQ2가 되고 이쪽 방향은 DS3는 H3의 DQ3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이 요소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트릭이었죠, 사실 그죠? 적절한 이 요소들이 들어가야 좌표를 바꾸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거리 요소를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고, 물론 당연히 여기서 이제 넓이를 구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조합이 돼야 올바른 넓이 요소가 나온다는 거예요.